소도시에 사는 쿨한 사람들 소쿨사 토크쇼를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는 갈 데가 없다. 우리 동네에는 문화가 없다. 즐길 거리가 없고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이 소도시에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거나 재밌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기획을 해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와 있는 기회의 고택은 영천시에 있는 풍광이 아름다운 고택이고요. 저희들 촬영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이렇게 자리를 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대망의 첫 번째 타자로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두 분을 모시고 지역에서 어떠한 문화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묵묵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재밌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계속 진행된다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거나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쿨한 소위 소쿨사 분들을 계속 인터뷰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게 진행될 텐데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번부터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타자 두 분, 소쿨사 분을 모시고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 청년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쿨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쿨사 첫 번째 잘생긴 청년 국악예술인 정규혁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대구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정규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와 서울을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퓨전국악 여울, 퓨전국악 소풍, 트레덜반, 정서매중꾼, 서울에서는 퓨전밴드 지난밤에, 그리고 세왕 앙상블 5, 6, 7, 8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영천에서 나고 자랐고, 이제 고등학교 때 교육의 문제로 국악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경북예술고등학교로 이제 편입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대구에서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쿨사, 옆에 앉아 계시는 연극 뮤지컬을 하고 계시는 권수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천에서 나고 자랐고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 영천에서 자랐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입시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입시를 어디로 갈까 이렇게 조그만 리플렛이 학교에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우연하게 뮤지컬과를 보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뮤지컬 이제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영천에서는 사실 뮤지컬을 배우기가 너무 이제 없더라고요. 배울 곳이. 그래서 저는 대구까지 매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저희 버스 타고 이제 하양 지나서 대구 가서 수업 듣고 다시 하양 와서 영천까지 이렇게 어렵게 뮤지컬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프리랜서 뮤지컬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새롭게 창단한 극단큐의 대표 권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 공연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멀리 거의 한 1시간 반씩은 걸리잖아요. 그렇게 네. 주말마다 아니면 가끔 주중에도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서러운 부분도 느껴지고 그런데 그때 혹시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영천에서 하양 가서 차비는 이제 약간 서럽게 2배가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도로 2배가 들어서 가면 왔다 갔다 1시간 반인데, 또 거기서 수업을 마치고 대구에서 오면 하양까지 올 수 있는데 영천까지 오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555원이나 이렇게 버스 금방 끊기니까. 그래서 엄마가 항상 태우러 오셨어요. 하양까지. 밤 10시, 11시 이렇게.
이 악기 같은 경우는 다른 전공도 이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밤에 연습이 잘 되거든요. 이제 딱 이 집중해서 하려고 할 때 집에 가야 되는 그런 느낌. 이제 고등학생 이제 그 전공 왔다 갔다 할 때는 잠은 집에서 자야 하니까 이제 그때 진짜 늦어도 9시 반에는 출발해야지 막차를 탈 수 있어서 남들 다 연습할 때 저는 집에 가야 돼서 뒤처지는 느낌? 그 느낌이 좀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부터는 전문 예술인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대학교의 삶은 어떤지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대경대 뮤지컬과를 전공을 했는데 들어가면 일단 창작 실습을 해요. 어떻게 실습을 하냐면 이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극작팀, 무대팀, 조명팀, 음향팀, 연출팀 이렇게 그 동기들끼리 다 분야를 나누어서 이제 협업을 다 해요. 또 동기들끼리. 여기서 극작을 대본을 만들어서 음악을 선정해서 하면 이렇게 창작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소위 저희가 많이 알려진 유명한 라이센스 뮤지컬 작품들을 이제 1학년 2학기나 아니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또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것들로 전체 저희 이제 전 학과에서 이제 딤프라는 뮤지컬 대학교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또 공동 작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배웠죠. 그냥 실습 현장 같은 실습으로 많이 집중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나온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인데 저희 과는 이제 들어가서 일단 저희는 국악이다 보니까 전통을 알아야지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통곡을 위주로 1학년 때는 엄청 많이 악보도 배워야 되고 합주도 이제 조를 짜서 해야 되고 합주라는 수업도 있고 장구도 쳐야 되고 이제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1년에 2번씩은 정기 연주회처럼 이제 협주곡의 밤 1학기 때 협주곡의 밤 있고 2학기 때는 정기 연주회 이렇게 해서 정기 연주회 때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조를 짜서 민속악이나 이렇게 그 전통음악이나 이렇게 하고 2부에는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관현악으로 이루어지고 4학년 때는 이제 저희가 졸업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창작곡 위주 그러니까 초견 저희로 치면은 오선보 저희 국악하는 사람들이 다 정관보 한자로 되어 있는 것만 읽을 줄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둘 다 읽어야 됩니다. 저희는 공통점이 그래서 오선보 이제 초견 연습과 특수악기 연습 이런 이제 서브악기 부전공악기 연습들이 좀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이제 취직 이제 저희가 오디션 저희는 예술인들은 오디션이 이제 필수니까 오디션 준비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연도 많이 기회 자리를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열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꿈꾸던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 들어가서 몇 달 만에 울었어요? 일주일 안에 울었습니다. 왜요? 좀 그때는 아직 폭력이 좀 약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느 학교나 뭐 체육과라든지 뭐 어느 학교나 다 이제 소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군대처럼 좀 옛날에는 있었지만은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어려서 그게 제가 기분이 나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훈계라고 지금 생각하면 훈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음악을 연주하러 갔는데 일주일 만에 그 선배들의 그 가르침에 굴복했네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 뒤에 후배들한테는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1학기하고 바로 군대를 가서 와보니까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좀 엄한 선배인지 지금 대표잖아요. 저는 정말 착한 선배입니다. 저는 정말 편한 선배. 문신이네. 이거는 네. 아주 문신 얘기도 좀 하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1학년 1학기 지나고 나서 이제 딤프 본선을 준비해요. 그때쯤 되면 여름쯤 되면 여름에 딤프가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페스티벌이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그 1학년 때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춤을 못 추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들 이제 뮤지컬 하면 노래랑 춤은 잘 추겠네 하시는데 저 춤 정말 못 추거든요. 근데 그 이제 다 같이 장면에서 춤을 추는 장면인데 저희 교수님께서 권순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춤을 너무 못 춰서. 저는 그 포켓에 나가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못하는구나. 이 노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이 노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이 춤이 내가 너무 보기가 흉하구나. 그 자녀가 맛보고 굉장히 울었죠. 포켓에서. 그게 굉장히 첫 뜨거운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곡을 기억하세요? 아, 기억해요. 잠깐 그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뮤지컬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그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1학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때는 라이센서라든지 아니면 번역본이 없어서 저희 학교 선배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이제 저희가 딤프에서 첫 선을 보일 수 있게 된 작품이었는데 학생 뮤지컬로서는 그게 스틱이라는 노래 제목이 얼핏 기억나는데 스틱이라는 건데 그 카페테리아에서 다 노노노노 하면서 이제 되게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부르는 장면의 노래였는데 거기서 그 제가 맡은 테이블에서 제가 제일 춤을 못 췄나 봐요. 그 스틱이라는 너무에서. 그래서 제가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사실 학교에서 좀 멘탈이 많이 깨져서 굉장히 그냥 벤치에 멍 때리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한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그게 약간 저에게 상처와 노이로제 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기가 많이 죽었었어요 사실. 네. 지금은 춤을 좀 잘 아 지금도 못 추지만 그냥 당당하게 춤보다는 네. 노래다. 노래보다는 자신감. 아, 자신감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네. 기존에 이제 예술가들은 다양한 어떤 레이블이나 활동 단체들이 있음에도 한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쨌든 영천에 두 군데가 지금 이제 네. 들어오신 거예요. 네. 아마 나이로 보면 가장 젊은 두 예술가 집단이 들어온 거잖아요. 왜 그렇게 선택하게 됐는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제 공연이 모이면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모일 수 있는 거고, 이제 저희 국악 같은 경우는 급조해서 공연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번 공연이 있는데 페이는 얼마다, 몇 시간 하면 된다. 그러면 급조해서 모여서 한 번 맞추고 바로 올라가는. 곡은 이미 맨날 항상 해왔던 것들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거든요. 하려면 저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고, 제가 해보고 싶은 음악,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근데 저랑 뜻이 맞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주를 해보고 싶다. 하지만 고향은 또 이제 대구에서도 많이 해봤고, 뭐 전국 이제 다 공연은 다 해봤으니까 전 제 고향에서 공연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진작 제 가족들은 영천에 있는데 영천을 벗어나서 대구나 서울에서 제 공연을 보러 오셔야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영천에서 한번 활동을 해서 그냥 편하게 쉽게 이제 제 동생도 그렇고 뭐 어머니 지인들도 그렇고 이제 보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저랑 뜻이 맞는 젊은 국악인들로 모여서 젊은 국악인들 해도 한 30대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저희 막내가 24이고 제가 25입니다. 네.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다 저를 믿고 따라와줘서 저는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민음이라는 이름이 약간 음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백성민 소리음. 그러니까 저희는 어려운 음악을 하는 걸 좀 물론 어려운 음악은 저희만 하기에도 저희도 듣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어려울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국악 전공이지만은 저는 힙합하고 뮤지컬을 되게 좋아합니다. 뮤지컬 공연도 저는 매년마다 계속 라이센스 뮤지컬은 다 보러 가고 있고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가 듣기 어려운 그 국악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이 생각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 이제 저희 대표곡도 싹 다 작곡을 해서 아예 다른 컨텐츠를 만들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영천아리랑 네. 같은 경우에 좀 편곡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영천아리랑 같은 이제 저희가 10월 5일날 곧 있을 10월 5일날 이제 대구 꿈꾸는 시어터에서 풍류열전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국악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곳에서 저희 국악 컴퍼니 민음이 이제 뽑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는 아직 영천아리랑을 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품 주제를 네오민요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자는 그런 작품을 짜서 전곡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작곡자들한테 이제 요즘 신인 작곡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저희 곡들을 다 민요들을 뭐 창부타령, 뭐 금달의궁, 아리랑 이런 것들 싹 다 요즘 입맛에 맞게 이제 저희가 편곡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곡들을 하고 있는데 영천아리랑도 영천아리랑 하게 된다면 저는 꼭 영천에서 처음 공연을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안 넣었었습니다. 지금 영천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뭘 해보고 싶어도 뭘 할 수가 없는 단계라서 좀 풀리면 이제 다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잊어버렸다. 큐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고요? 아, 그렇죠. 네네. 네. 사실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복합 예술 장르거든요. 이제 그냥 혼자서 아니면 배우가 있다고 해서 오롯이 그게 공연이 되어질 수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 배우로서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목적극 아니면은 또 단발성 공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단발성의 공연이 사실 많다 보니까 배우로서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오디션의 기회가 사실 대구 지역이나 이 경북 지역에서는 오디션이라는 이렇게 그 형식이죠. 하나의 뭔가 제작을 해가는 형식 중에 하나가, 왜 오디션을 보냐면 그 작품에 함께 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을. 그런데 항상 그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져야지 배우들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불려지지 않거나 거기서 선택되어지지 않으면 무대에서 활동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저희 프리랜서 배우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다림을 계속, 이제 기다림의 연속을 계속 지속시키기보다 제가 이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 교육적인 이제 뜻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잘 가르쳐야지 이런 것들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뮤지컬에 대해서 조금 더, 뮤지컬 장르에 대해서 너무 화려하지 않고 또 이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를 원해서 이제 만든 것도 있고, 또 이러한 예술이 사실은 인간의 삶을 굉장히 모방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예술적인 부분으로서 교육적으로 다가가서 조금 더 인간 사이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술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 뮤지컬,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장르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